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최한솔입니다. 오늘은 김주영 기다인 그리고 이도화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글로벌 금융시장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흐름 속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결국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 이후 변동성을 거쳤지만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개별 재료에 따라 움직임이 엇갈리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제예스에서 그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했지만 결국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S&P 500 지수가 역사점 고점 돌파를 시도하며 시장에 훈풍이 가득했는데요. 하지만 미 이란 협상 교착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었고 지수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하락 전환했습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3% 내린 7064.01에 턱걸이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9% 하락한 24,259를 기록했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역시 0.59% 떨어진 49,14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반영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든 건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사실상 멈춰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이란 협상단을 만나 핵 합의를 압박하려던 JD 벤스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이 전격 보류됐습니다. 이유는 이란 측의 무응답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대해 이란 측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부통령이 현지에 가더라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협상 재개 일정에 맞춰 공항으로 향하던 부통령의 발걸음이 멈춰섰다는 소식은 시장의 긴장 고조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며 매도세를 자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휴전 연장을 시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란 측이 이를 시간 벌기용 계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중동의 전후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혼탁한 정세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초대형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소식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순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장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스페이스X의 목표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 IP 기록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상장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폭발적인 성장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스타링크는 올해 가입자 900만 명을 돌파하며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70%를 책임지는 강력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에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와의 합병 시너지까지 더해지면서 스페이스X는 단순한 우주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및 데이터 시장의 거물로 성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우주 시장의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통화 정책을 책임질 차기 연준 의장 청문회는 차분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습니다. 케빈 허시 후보자는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며 정책 독립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향후 금리 경로를 미리 예고하는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연준이 시장에 미리 힌트를 주기보다 그때그때 경제 데이터에 따라 예고 없이 과감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은 그의 매파적 본능과 트럼프의 저금리 요구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길을 택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외부 충격에 크게 흔들렸지만 스페이스X와 같은 거대 혁신 기업의 등장과 견조한 내부 지표들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유가 상승 속에서도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강력한 소비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의 상승 기대와 달리 지정학적 불안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변동성 속의 약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기다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치열해진 유통업계의 대규모 할인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정부의 파격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수도권 쏠림 현상과 그 씁쓸한 원인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사태의 불안감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떠오른 K정유의 든든한 위상까지 오늘의 핵심 경제 뉴스 3가지를 집중적으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대형마트 3사가 일제히 대대적인 할인전에 돌입했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의 굳게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는데요. 먼저 롯데마트는 다가오는 어린이날 왕구 특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인 레고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왕구를 6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상품권 10,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마트는 봄 나들이와 캠핑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야외에서 즐기기 좋은 한우 특수 부위와 수입 소고기 생갈비를 최대 30% 할인합니다. 또한 나들이 필수품인 텐트와 캠핑 의자 등 주요 캠핑용품 역시 밤값 수준으로 가격을 턱밑까지 낮췄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만만치 않은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나들이 먹거리와 델리 상품을 멤버십 회원에게 무려 밤값에 제공합니다. 동시에 주요 왕구 제품도 최대 70%까지 대폭 할인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유통업계의 이 같은 총력전이 침체된 내수 소비 시장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으로 2만 명 가까운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경기와 서울, 인천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경남과 광주, 경북 등 비수도권 10개 시도에서는 인구가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현재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 역시 지방 활성화를 위해 2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방위적 노력도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유는 통계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일자리와 소득 때문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22.8%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방에 그대로 남는 청년들의 소득 증가율이 12.1%보다 무려 2배 가까운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소득 격차라는 근본적인 뼈대를 고치지 않는 한 청년들의 탈지방 행렬을 멈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소식입니다.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유산업이 그야말로 몸값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순한 석유 수출국을 넘어 주유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축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우방국 정부가 한국에 긴급한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자국으로 향하는 한국산 석유 제품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항공유 수입량의 무려 71%를 한국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정제 연료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74억 달러 규모를 책임지는 압도적인 최대 공급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한국 정유 산업의 강력한 지배력을 외교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석유 제품 공급을 쥐고 협상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호주나 뉴질랜드 등 자원 강국으로부터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우선 확보하는 일명 에너지 광물 수합을 깊이 있게 검토 중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K정유의 활약이 대한민국 경제 안보에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소비 회복을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투자 판단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도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뉴욕 시장 혼조세로 마감하며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우리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긴장 속에서도 우리 지수는 견고한 버티기에 나섰는데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의미 있는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증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46% 오른 6,41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며 눈치 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강보 합권 안착에 성공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반등에 동참했습니다. 전일 대비 0.18% 소폭 상승한 1,181선을 기록했는데요. 장중 부침은 있었지만 끝내 빨간불을 켜내며 오늘 시장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수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00억 원, 4,400억 원 규모를 팔아치우며 지수를 압박했지만 개인이 홀로 1조 2,300억 원 넘게 쓸어담으며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기관이 3,700억 원가량 매도에 나서는 보인 반면 개인이 약 3,100억 원, 외국인이 약 1,2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조선과 일부 2차전지 섹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한 21만 7천 원 선에 머물렀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역시 소폭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이 11% 넘은 그야말로 폭풍 질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시선을 강탈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G 에너지솔루션도 나란히 상승하며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등락이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리노공업과 에코프로가 소폭 상승하며 기세를 올린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자는 파란불을 켜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특히 삼천당제약은 오늘 15% 넘게 급락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이 1.4%대 수익률로 뒷받침하고 2차전지 대형주들이 버텨주면서 시장 전반의 온기는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외적인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는 오늘 꿋꿋하게 반등에 성공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기적인 외부 충격보다는 각 기업의 실적 발표와 본연의 펀더멘털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밝은 햇살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의 길잡이가 되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 부담 속에서도 개인 매수세가 지수 하단을 받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빈주영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특징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의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장중 내내 5% 안팎의 강세를 유지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의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요.
LS 일렉트릭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매출 역시 1조 3,766억 원으로 33% 이상 늘었고 순이익은 77%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그야말로 역대급 성적표를 써낸 겁니다. 이번 실적 성장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시장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면서 북미 매출이 전년 대비 80%나 급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부산 생산 라인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매출이 83%나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입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3배나 늘어나며 실적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팔 수 있는 모든 품목이 시장에서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반짝 실적 아니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지표는 미래도 밝다고 말합니다. 현재 LS 일렉트릭의 수주 잔고는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고마진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 잔고만 3조 원이 넘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상향하며 올해 빅테크향 신규 수주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역시 북미 시장 내 독보적 지위를 인정하며 목표가를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인프라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일시적 현장이 아니라 우상향 흐름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오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18만 7,100원에 시작해서 장중 19만 8,800원까지 올랐다가 19만 3,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AI 데이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를 타고 LS 일렉트릭이 실적과 성장 기대를 동시에 입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사마알미늄입니다. 사마알미늄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으로 주요 원자재 운송 경로에 대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동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경우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현물 시장에서도 가격 강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옥지회 삼성선물연구원은 현재 상황을 두고 글로벌 알루미늄 시장이 예외적인 충격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모두 알루미늄 프리미엄이 과거 대비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수급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 사마알미늄 시가 6만 1,200원에서 시작해서 고가 7만 6천 원 터치하고 종가 7만 4,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중동발 공급 불안과 알루미늄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사마알미늄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기다인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특징주 LG이노텍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LG이노텍이 이른바 기판 사업 슈퍼호황이라는 강력한 재료를 등에 업고 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가까지 갈아치우며 증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돌려세운 결정적 계기는 고부가 기판, 특히 FCBGA, 플리츠 볼그리드 어레이 시장의 공급 부족과 단가 인상 소식입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이 이 FCBGA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선제적 발주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조사들에게 대규모 투자 지원금까지 쥐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글로벌 기판 업체들이 고사양인 FCBGA 증설과 기술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하위 기판 제품들의 공급은
제한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같은 공급 부족 사태가 시스템 인패키지 같은 다른 제품군으로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기판 전 제품군의 가격이 오르는 압도적인 호황 국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 덕분에 오늘 시장에서 LG이노텍은 대외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실로 폭발적인 수급 흐름을 보였습니다. SK증권 박형우 연구원은 올해 LG이노텍 기판 부문의 매출은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2천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실적을 내는 국내 타 기판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LG이노텍의 현재 기업 가치는 여전히 심각하게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핵심 고객사가 2027년까지 대대적인 증산 계획을 잡고 있어 앞으로 6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든든한 전망까지 제시됐습니다. 이제 자세한 차트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42만 5천 원으로 출발해 장중 51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오후 들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다시 매수세가 붙으며 50만 8천 원 고점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기판 업황 개선이라는 확실한 펀더멘털을 장착한 만큼 이 사상 최고가 랠리가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LG이노텍 특징주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고부가 기판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LG이노텍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기판 업황 호황 기대감 속에 시장의 중심에 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빈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 공유해드릴 투자 리포트는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배종성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2차 전지 섹터 비중 확대 유지 다만 선별적 대응입니다. 현재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미국 데이터 센터 규제라는 두 가지 대외 변수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수들이 2차 전지 섹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왜 현 시점에서 선별적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 이란의 개방 선언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통행 제한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는 불안정한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외교적 완화 기대와 실물 수급 간 괴리입니다. 유가는 기대감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50일간 약 5억 배럴 수준의 공급 결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요 설비 복구에는 4~5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유가는 하향 안정화보다는 고변동성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특히 2분기에는 공급 부족과 설비 복구 시차가 맞물리며 일시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고유가 환경은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특히 전력 안정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ESS 수요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국 데이터 센터 규제입니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전력망 부담과 자원 사용 문제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AI 산업 수요 둔화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내재화 구조로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AI 및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온사이트 전력 인프라 및 ESS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 특히 ESS 수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AWS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며 ESS 사업 기회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CATL은 광물 자회사 설립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이 유지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선별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유가 환경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 한중 NCS를 중심으로 대응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실제 수요 가시성이 확보되는 영역, 특히 ESS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미국 데이터 센터 규제 등 대외 변수 속에서 2차 전지 섹터는 전력 인프라 수요 변화의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며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으로 정리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주영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점을 갈아치우고 코스닥은 8일 연속 질주하는 등 그야말로 기록적인 증시 축제가 펼쳐진 하루였다고 보는데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신호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승전보 속에서도 차분하고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기다인 아나운서는요? 네, 저는 오늘의 장을 축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정말 좋았기 때문인데요.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라는 기분 좋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동 소식이 한풀 꺾이면서 걱정이 줄어든 덕분에 시원하게 올라준 조선주를 포함해 여기저기서 상승 불꽃놀이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코스피가 역사를 쓰고 종목들은 각자 스토리를 쓴 하루로 저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오른 만큼 당분간의 흐름을 따라가되 종목별 탄력도 함께 살피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